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 어렵다는 아들만 넷을라 하신 분이에요. 그 시절 아들만 넷을라 하면서 시댁에서도 예쁨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아들 넷을 낳고 호사를 누렸다고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시집살이를 안 해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들한테도 시집살이를 안 시키셨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우리 맏며느리가 될 사람이구나. 아이 반갑다. 첫 며느리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시집살이 같은 것을 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걱정 말고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보자. 그렇게 반겨주시는데 앞으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겪어본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음식을 할 때도 함께 나눠서 했고 청소도 저를 꼭 시키기보다 혼자 알아서 하시곤 했고요.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저를 부르시고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먼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했죠. 누가 좋은 시어머니 상을 말해보라고 하면 우리 시어머니를 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어요. 저는 결혼을 조금 빨리 한 편이었어요. 원래부터 결혼 생활을 동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구나 싶었을 때 바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 결혼을 하다 보니 저도 남편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집을 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남들 같으면 시댁에서 사는 것을 피하고 싶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고 저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시댁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당시 시동생들은 아직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시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아침도 챙겨 먹여보내고 필요할 때는 도시락도 싸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준비해주기도 하고요. 밤새고 공부를 할 때는 야식도 챙겨주고 따뜻한 차를 타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동생들이 커가는 것을 다 지켜봤고 시동생들이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왔어요. 남편과 비교했을 때 시동생들은 머리가 좋아서 모두 좋은 대학에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직장도 좋은 곳에 취직을 했죠. 직장이 안정된 후에 둘째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서울대 무용과 출신의 늘씬하고 예쁜 여자였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기뻐했고 둘째 시동생은 금방 결혼 준비를 했어요. 저도 제가 뒷바라지한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치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참 기뻤어요. 둘째 시동생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끝난 후 둘째 동서가 생겼어요. 둘째 동서는 나머지 시동생들에게도 여자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둘째 동서는 자신의 동문들의 시동생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둘째 동서만큼이나 예쁘고 활발한 동문들이어서 시동생들은 금방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식이 줄줄이 이어졌고 시동생들 모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셋째, 넷째 동서들이 생겼어요. 동서 3명이 모두 서울대 무용과를 나온 여자들이었어요. 멋진 동서들이 생긴 것 같아 저도 기뻤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들을 좋아하셨지만 저랑 비교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올바름이 저는 정말 좋았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서열은 제대로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가장 맏며느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얼마 후부터 동서 3명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만날 때 스쳐 지나가는 듯한 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뭐 하실 줄 알아요? 저희는 다 무용과니까 무용도 할 줄 알고 그런데. 형님은 집에 있는 거 말고 원래는 뭐 하셨어요? 대학을 못 나오셨으니 집안일이나 하는 게 편하신가? 하긴 다른 할 줄 아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셋이서 저를 우습게 보는구나 하고 상황 파악을 했죠. 그래서 저도 기싸움에서 밀리기 싫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가정주부 생활이 길기는 했는데 그런데 둘째랑 넷째 동서도 가정주부 아니야? 나랑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둘째, 넷째 동서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 저희는 그래도 좀 다르죠. 형님이랑 똑같지는 않죠. 저희가 얼마나 있어서 무용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솔직히 외모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형님이랑 똑같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둘째, 넷째 동서는 저랑 같은 가정주부이면서도 본인들이랑 제가 같은 급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대화를 하고는 했는데 그것도 꼭 시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만 그랬어요. 저를 맏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시어머니 눈을 피해 저를 따돌리는 것이 정말 얄미웠어요. 제가 둘째, 넷째 동서에게 말로 밀리지 않을 때는 셋째 동서까지 가세했어요. 셋째 동서는 집이 좀 살다 보니 무용학원을 열어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세 사람은 어떻게든 제 길을 눌러놓고 싶은 것인지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 제 앞에 와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형님은 종일 집안에서 집안일만 하면 지겹지 않으세요? 저는 돈을 버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참 좋거든요. 형님도 밖에서 일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딱히 일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아쉬워한 적도 없는데 셋째 동서는 가끔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셋째 동서가 이렇게 말하면 둘째, 넷째 동서도 맞는 말이라는 듯이 맞장구를 쳤죠. 본인들도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동서 셋은 이렇게 뭉쳐서 어떻게든 저와 기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들었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았지만 어린 친구들이 철없이 구는 것이라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왜 그렇게 이기려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에 제가 말려들면 괜히 저만 더 손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동서들과 싸우기 싫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더 넓게 쓰기로 했어요. 저에게 못된 짓을 할 때 똑같이 못된 짓을 하기보다 잘해줘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뜨개질을 해서 동서들의 가방과 조카들의 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제가 돈 버는 일을 할 줄 아는 것은 없었지만 예전부터 뜨개질에 취미가 있어서 뜨개질 용품을 만드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시간을 들여 동서들에게 줄 가방 3개와 조카들의 옷과 장난감,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죠. 그래도 공들인 선물인데 저는 동서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를 만날 때 한 번쯤은 그 가방을 들고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둘째 동서네 집에 남편과 함께 놀러 갔는데 부엌 일을 돕다가 다용도실을 보니 쓰레기통 속에 제가 만들어준 가방과 조카의 옷이 버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설마 싶었지만 다시 보아도 제가 만들어준 선물이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았죠. 물론 제 선물을 아끼면서 들고 다닐 거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버릴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그 뒤로 저는 2번 다시 동서들에게 선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뜨개용품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만 뜨개용품을 만들어 선물을 드렸어요. 외출용 가방을 뜨기도 하고 목도리나 코스터, 어떨 때는 스웨터를 떠드리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아이처럼 좋아하셔서 동서들에게 받는 상처가 낫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동서들 앞에서 제가 떠드린 스웨터를 입고 자랑하신 적이 있었어요. 동서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시어머니가 기뻐하니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동서들이 아주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하면서 여우짓을 부리는 것이었어요. 어머 형님, 이렇게 뜨개질을 잘하시면서 왜 저희한테는 안 해주세요? 시어머니한테만 만들어드리고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준 가방이며 조카들의 옷들을 내다버린 것을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들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 형님이니까 네가 동서들도 좀 챙겨주고 그래라. 이렇게 실력이 좋으면서 왜 안 해줘? 동생들도 좀 챙겨줘. 저는 그 순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다가 우물쭈물 넘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 동서들이 제 뜨개질 선물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자질을 하는 것 같아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서들이 돌아가고 밤이 되어 침대에 눕자 후회가 되었어요. 동서들에게 제가 떠준 선물을 버린 일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못한 게 한심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구는 동서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한번 놔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주저했는지 동서들이 계속 저를 따돌리니 기가 죽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너무 둔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꽤나 속상해서 다음에는 꼭 할 말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제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니 동서들은 더 기가 산 것 같았어요. 점점 힘든 일은 다 저한테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시댁의 대소사에서 음식을 챙기는 일도 그렇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은근히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형님, 저는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 형님이 음식을 좀 챙겨주세요. 저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형님, 우리 애 잠깐만 봐주실 수 있어요? 저 잠깐 요 앞에 나갔다 오려고요. 형님은 따로 할 일도 없으시니 잠깐 봐주실 수 있죠? 조카들이 예뻐서 돌봐주고 싶었지만 동서들이 하는 말은 전혀 예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부탁받은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동서들에게 직접 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서셋은 이미 저를 우습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가 말을 해도 콧방귀를 뀌면서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펑 터지는 일이 생겼어요. 동서들이 계속 저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다가 너무 과해서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어요. 당시 무용학원을 운영하던 셋째 동서가 무용학원 지점을 하나 더 내게 되어서 고사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셋째 동서가 낸 두 번째 무용학원으로 향했어요. 가보니 학원은 공사가 멀끔하게 끝나 있었고 고사를 지내려는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고사용 고기와 국 등은 주문을 해서 가져다 놓아서 과일만 깎아서 올려두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손을 돕기 위해 탕비실에 가보았는데 탕비실에는 아무도 없고 식탁 위에 과일들만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제가 동서들을 찾고 있었는데 동서 셋이서 수다를 떨며 탕비실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아, 형님, 마침 여기 계셨네요. 안 그래도 찾고 있었어요. 부탁드릴 것이 있었거든요. 여기 고사 지낼 때 쓸 과일들이에요. 형님이 좀 깎아서 가지고 오세요. 셋째 동서는 마치 아랫사람을 하대하듯이 과일을 제 앞에 던지면서 명령조로 말했어요. 저는 그 태도에 화가 났죠. 그런데 동서들은 볼 일이 끝났다는 듯이 탕비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너무 열이 받았어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동서 셋을 붙잡아 두고 훈계를 좀 했어요. 동서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일을 다 미루고 세 명은 하하 호호하면서 밖에 나가서 기다릴 생각이야? 내가 세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이야 뭐야. 과일 깎는 게 뭐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이걸 내 앞에 휙 던지면서 손가락 까딱 안 하려고 해? 어쨌든 내가 형님이잖아. 그런데 셋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전에 없이 이렇게 화를 내자 세 명의 동서들도 조금 놀란 듯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동서들에게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터라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조금 후 동서들은 고웃음을 치는 것이었어요. 마치 제가 어이없는 말을 한다는 듯이요. 그러더니 둘째 동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형님, 이 중에서 대학 못 나온 건 형님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꼭 저희가 거들어야겠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대학 운운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동서들의 태도도 봐주기 어려웠고 그것으로 급을 따지면서 잡일이나 하라고 하는 것도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화가 나서 동서들에게 그간 쌓인 말들을 다 했어요. 너희 그런 식으로 사람 얕잡아 보는 거 안 좋은 부분이야. 학벌로 사람 급을 가르는 게 얼마나 못난 짓인 줄 모르니? 게다가 꼭 시어머니 안 계실 때만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너희가 저번에 내가 선물한 뜨개용품 버린 거 모를 줄 알아? 그런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형님이 안 챙겨준다면서 여우짓을 했잖아. 왜 그렇게 못됐니? 나를 그렇게 적대하면 뭐라도 떨어지니? 제가 할 말을 다 하자 세 명의 동서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면서 일제히 저한테 뭐라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말들이었어요. 딱히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싸워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전부 다 받아쳤죠. 아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제까지 다 해줘놓고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리고 형님이 할 줄 아는 게 집안일밖에 없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흥분하고 그러세요? 말 다 했어? 학원 운영하면 다야. 같이 집안일 거들면 아주 큰일이 나니?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경우가 없이 구는 건 무슨 일이야? 탕비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탕비실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자 3명의 동서는 순식간에 편이 되어 제가 잘못했다고 입을 모았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 말에 반박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4명 모두 나무라면서 대표로 저를 혼내셨어요. 왜 여기서 싸우고 있어? 듣기 싫다. 냈다 변명하지 마. 그리고 너는 형님이라는 애가 싸우지 않도록 하지는 못할 망정 동서들한테 시비를 걸고 있니? 형님이 아랫사람들을 잘 통솔해야지. 냈다 조용히 하고 얼른 과일이나 깎아서 나와라.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맏며느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대표로 혼내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일단은 과일을 깎아서 고사를 지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했어요. 동서들은 툴툴거리며 볼멘 소리를 하면서 과일을 깎았어요. 대충 고사를 지낸 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얘야, 내가 너를 참 예뻐하는 거 알지? 동서들이 좀 고깝게 굴어도 큰 마음으로 넘어가고 그래. 셋 다 대학무용학과 나왔다고 이 앞에서 유세 떠는 것 아는데 그래도 네가 마음 넓게 써라. 어차피 다 네 동생들이잖니. 집으로 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위로해 주시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동생들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악질이었으니까요. 3명은 완전히 편을 먹고 저를 따돌리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거기에 자꾸 휘둘리는 것이 저도 싫었지만 반박을 못하고 소심해 쓰는 게 더 싫었어요. 그 후부터는 저는 어쨌든 절대 동서들에게 안 당하리라고 다짐을 했어요.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꼭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했던 것도 잠시 제가 바빠지면서 동서들과 만날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딱히 동서들에게 반박을 제대로 할 일도 없어졌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뜨개질에 소질이 있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뜨개질 결과물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건들과 비교해서 품질이 조금도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뜨개질의 매력이 더해져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돈이 될까 싶어 부업식으로 인터넷에 올려 뜨개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둘씩 판매가 되었는데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뜨개용품이 점점 잘 팔리기 시작하자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식으로 인터넷 마켓에 입점을 하고 취미 활동으로 뜨개질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 뜨개용품샵이 인기를 얻자 저는 초청 강의까지 하게 되었어요. 일일 체험 같은 행사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마켓에서 부스를 얻어 물건을 팔기도 했어요. 제 예상보다 더 저의 뜨개용품들은 인기가 많았어요.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뜨개질을 취미로 하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강의도 잘 되었어요. 이렇게 사업이 조금씩 커지고 잘 되기 시작하자 저 나름 점점 자신감이 붙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정말 뿌듯했죠. 결국 저는 저만의 사무실도 얻고 좀 더 본격적으로 강의와 판매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뜨개질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뜨개질을 할 때 사용하는 부자재들 판매도 시작했죠. 그뿐만 아니라 출판사와 연이 닿아서 뜨개질 관련 책 출판 준비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만 알고 있었어요. 동서들과 시동생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규모도 작았고 잘 될지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알리지 않았거든요. 저를 우습게 보는 동서들이 제 사업을 무시하거나 하나씩 말을 얻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제가 사업을 한다고 말을 하면 괜히 또 콧방귀를 끼며 저를 무시할 것이 뻔했죠. 그래서 차라리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제 사업을 착실히 키워냈어요.
시어머니는 사업을 하게 된 저에게 적은 돈이지만 여유 자금도 지원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 돈은 저에게 큰 의미였어요. 항상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께 참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야 돈을 벌게 되었지만 돈을 잘 벌게 되면 시어머니께 꼭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무렵 넷째 동서는 셋째 동서가 새로 낸 무용학원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었어요. 셋째 동서가 첫 번째 학원을 운영하고 넷째 동서에게 두 번째 무용학원을 맡긴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학원 운영이 잘 안 되었는지 얼마 못 가 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학원이 잘 안 되어서 몇 번인가 다투는 것 같더니 동서들은 또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댁에 모였을 때 넷째 동서를 두고 둘째, 셋째 동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너는 뭐 잘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당당해? 학원에 학생들 잘 유치하고 선생님들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관리 능력도 없으면서 왜 학원에 맡겠다고 했니? 진짜, 내가 피곤하다. 형님이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잘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제 탓을 해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넷째 동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반박을 했어요. 저는 자기들끼리도 편을 갈라 싸우는 동서들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둘째 동서가 넷째 동서 대신 두 번째 무용학원을 맡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넷째 동서는 동서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 넷째 동서는 저에게 빈번하게 연락을 하면서 시댁에만 오면 저한테 들러붙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 편을 만들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형님, 오늘 뭐 하세요? 별일 없으시면 제가 놀러 가도 될까요? 맛있는 커피 얻은 게 있는데 가서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넷째 동서가 저에게 애교인지 아부인지 모를 것을 자주 부렸어요. 하지만 저는 넷째 동서와 편을 먹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편을 가르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넷째 동서가 아무리 저한테 치대도 쳐다보지 않았죠. 이제 와서 자기 편이 없어지니 저한테 일어나 보다 하고 중립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렇게 제가 차갑게 대하자 넷째 동서는 발 붙일 곳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동서들도 자신을 외면하니 본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 것 같았죠. 넷째 동서는 그 후로 시댁 모임에는 거의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을 하더라도 얼굴만 내밀고 최대한 빨리 돌아가곤 했어요. 그렇게 동서 셋의 동맹이 깨지는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둘째 동서랑 셋째 동서는 여전히 둘이서 편이 되어서 저를 괴롭혔어요. 정말 징그럽다 싶었어요. 한 번은 시동생 생일이라 시댁에 모였는데 음식을 하다 보니 장 봐온 것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셋째 동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장 좀 더 봐서 오세요. 저희는 학원 일하느라 어제도 피곤했거든요. 형님은 일도 안 하니까 한 번쯤 더 나갔다 오셔도 되죠? 어서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또 한 번 확실히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건방진 동서들이 더 이상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때쯤 제가 수작업 관련 잡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잡지를 잘 수집해 두었거든요. 저는 그 잡지를 가져와서 동서들 앞에 펼쳐 보이면서 까불지 말라고 했어요. 나만 보면 돈 못 벌고 일도 안 한다고 무시하면서 큰 소리 떵떵 치는데 나도 돈 벌고 있거든. 그리고 무식하게 몸으로 돈 버는 너희들이나 나나 다를 것 없어. 얼마나 잘났다고 자꾸 사람 무시해. 너희야말로 이렇게 잡지에라도 실려본 적 있어? 까불고 있어 진짜. 저는 동서들의 큰 코를 꽉 눌러줄 생각으로 큰 소리를 쳤죠. 하지만 동서들은 여전히 저를 내리깔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봤자 뜨개질이나 하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예요. 형님이야말로 까불고 있네요. 나는 학원을 2개나 운영하는 CEO예요. 스케일이 다르다고요. 우리 원생만 해도 몇 명인데? 형님, 잘난 척하는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 그만하세요. 저는 동서들의 그런 태도가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렇게 저를 우습게 생각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입을 다물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하면 동서들에게 제대로 갚아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사업을 더 키워서 동서들이 저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사업을 더 열심히 했어요. 저는 더 큰 사무실을 얻게 되었고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강의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지점도 여러 군데 두고 강사들을 고용해서 뜨개질 취미를 적극적으로 알렸죠. 기사도 내고 잡지에도 인터뷰를 하고 영상도 올리고 하니 수강생들이 점점 많아졌고 수익도 많아졌어요.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죠. 제 사업이 점점 잘 되기 때문에 남편이 당시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할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제 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죠. 남편은 제 사업을 함께하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면서 좋아했어요. 또 남편에게 자동차도 뽑아주고 시댁에서 나와 근처에 집을 얻어 드디어 분가를 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시동생들의 입을 타고 동서들에게 전달이 된 것인지 동서들도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서들이 제 사업을 찾아본 것 같았죠. 어느 날 둘째 동서랑 넷째 동서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함께 왔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에게 무용학원을 하는 셋째 동서 흉을 보는 것이었어요. 아, 형님. 셋째 동서가 저한테 얼마나 갑질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원장이라고 어찌나 유세인지. 이래라 저래라 아우 변덕도 심한데 그걸 다 맞춰주느라 아주 죽을 맛이에요. 넷째가 왜 그만뒀는지 알겠더라니까요. 아, 돈만 많으면 다야 정말? 맞아요. 셋째 형님이 저한테도 엄청 갑질했어요. 그래놓고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아, 그래서 둘째 형님이랑 저도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저는 동서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굳이 함께 셋째 동서 흉을 볼 생각도 없었고 두 동서를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둘째, 넷째 동서의 본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둘째, 넷째 동서는 본인들도 제 사업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딱 보니까 제 사업에 숟가락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아, 형님, 사무실이 이렇게 크게 운영을 하시면 아무래도 직원이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도울 수 있는데, 저희 좀 써주세요. 저희 서울대 나왔잖아요.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자리 하나 부탁드려요. 네? 저는 속으로 참 기가 찼어요. 그렇게 저에게 척을 졌으면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찾아 뻔뻔하게 구니 받아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겉으로는 그냥 웃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둘을 돌려보냈죠. 일단은 무용학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제 사업을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셋째 동서가 무용학원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셋째 동서는 애초에 무리해서 무용학원을 하나 더 확장했던 것이었는데 다른 두 동서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더 놀라웠어요. 글쎄 둘째 동서랑 넷째 동서가 동네 맘카페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무용학원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은 시댁에 온 둘째, 넷째 동서가 떠드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모여서 준비를 하다가 셋째 동서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에 둘째, 넷째 동서가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근데 셋째 동서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른대? 우리가 맘카페에 학원 험담 올렸잖아. 무용학원 오는 게 다 학생들인데 맘카페에 안 좋은 이야기 올라가면 엄마들이 학원을 안 보내지? 그러게 우리한테 잘하지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그러게 말이에요. 셋째 형님도 좀 적당히 하지. 맨날 그렇게 갑질이나 해대니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제는 학원이 망해서 갑질을 할 수도 없겠지만요. 둘이서 제가 듣는 것도 모르고 쌤통이라는 듯이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그때 셋째 동서가 들이닥쳤어요. 뭐? 야, 너네 지금 뭐라고 했어? 너네가 맘카페에 우리 학원 험담 올린 거야? 이것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늘 너희 죽고 나 죽는 줄 알아. 알았어? 그러더니 셋째 동서는 둘째 동서와 넷째 동서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틀어 잡았어요. 둘째 동서와 넷째 동서가 비명을 질렀지만 셋째 동서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놔주지 않았죠. 둘째 동서가 머리채를 잡은 손을 뿌리치자 셋째 동서는 둘째 동서의 엉덩이를 걷어찼고 둘째 동서는 멀리 나가 떨어지더니 엉엉 울었어요. 넷째 동서도 셋째 동서를 뿌리치려고 했지만 잘 안 되자 양쪽을 앞으로 뻗고 막 핥혔어요. 셋째 동서 얼굴이 벌개졌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 지지 않으려고 아주 기를 썼죠. 그 모습이 당혹스럽기도 한데 참 무섭기도 해서 저는 말리지도 않고 구경을 했어요. 야, 이거 안 나? 이 기집애가 보자 하니까 아주 못하는 짓이었어. 가만 안 둘 거야. 아, 이거 당장 놔. 형님이면 다야.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 난리야. 이거 놔. 아무래도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대로 형님 역할을 충실히 하기로 했어요. 일단 들러붙어서 싸우고 있는 동서들을 떼어놓고 엉엉 울고 있는 둘째 동서도 일으켜 세웠어요. 세워두고 보니 셋 다 꼴이 가관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에 핥힌 자국에 상처도 들고 코가 빨개져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그 꼴이 우스워서 저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시댁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점잖지 못하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이러지 말아야지. 셋이서 얼른 화해해. 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자 동서 셋은 눈치를 힐끔힐끔 보더니 서로 악수를 하면서 화해를 했어요. 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조금 고소했어요. 아, 그리고 물론 저는 그 셋을 저희 회사의 일도 눈꼽만큼도 쓸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저 동서 셋이 제 앞에서 껌뻑 죽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제 생각대로 동서 3명은 그 이후 저에게 잘 보이려고 가진 노력을 했어요. 이전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태도였죠. 세 사람은 제 말이면 중륜신용이라도 할 것 같았어요. 동서들, 내일 시댁에 일찍 와서 음식 좀 같이 하자. 나도 도울 테니까. 내일 시아버지 제사인 거 알지? 전처럼 빠질 생각하지 말고 셋 다 이제 일도 안 하니까 일찍 와. 그러면 동서셋 모두 아침 일찍 와서 음식을 했어요. 제가 음식을 하고 있으면 괜히 와서 자기가 하겠다면서 가져가기도 했죠. 전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뭐라도 하나 더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동서 3명이 제 발밑에 납작 엎드리며 제 눈치를 보니 무슨 일이든 하기 수월했어요. 그러면서도 3명의 동서는 틈만 나면 제 사업을 배워보고 싶어서 제 근처를 얼씬거렸죠. 아, 형님, 혹시 사무실에 단순 사무보조도 필요 없으세요? 제가 그래도 컴퓨터 좀 쓸 줄 알거든요. 아, 저 채용해 주시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뭐든 다 할게요.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 혹시 해외 진출할 생각이면 제가 도울게요. 그래도 영어 할 줄 아는 인재가 형님 주변에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를 써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그 셋을 채용할 생각이 없어서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물론 셋에게는 그런 티를 내지 않았어요. 3명 모두 저에게 껌뻑 죽으니 저는 이제야 큰 형님으로서 기강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동안 동서들이 너를 무시하고 괴롭혀서 많이 속상했지?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애를 썼어. 지금 생각해보니 꼭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고생 많았다. 네가 항상 노력하는 것 알고 있어. 이전처럼 너를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얄미운 동서들을 얻게 되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시어머니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사업이 잘 되기 전에도 사업이 잘 된 후에도 변함없이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돈을 많이 벌어서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 동서는 결국 일이 잘 안 풀리게 되었어요. 셋째 동서가 운영하던 무용학원은 완전히 망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 뒤에 셋째 동서는 개인 레슨을 해보려고 했지만
둘째, 넷째 동서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난 탓인지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동서들은 서로 더 사이가 좋지 않아졌어요.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싸우는 꼴을 보면 이전에 편을 먹고 저를 따돌리던 일이 거짓말 같았죠. 저는 그저 웃으면서 어린애들 싸움 말리듯 동서들 싸움을 말리고는 했어요. 둘째, 넷째 동서도 이전처럼 가정주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제가 사업적으로 성공하자 더 이상 저를 가정주부라면서 무시하지 못했어요. 물론 저는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시댁 일이나 집안일을 내팽개치지는 않았어요. 또 동서들이 저를 무시한 것처럼 동서들이 가정주부라고 해서 동서들을 무시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 말을 잘 듣는 동서들에게 척척 집안일을 시키고 시댁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동서들이 군말 없이 제 말을 따르는 모습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남편은 본인 동생들의 아내라 그런지 둘째, 넷째 동서들이 저한테 잘하는 거 보고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줘보라고 하는데 제 주변 지인들은 절대 가족들이랑 엮이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가만 생각해보면 둘째, 넷째 동서 둘이서 손을 잡고 셋째 동서의 무용학원을 물먹였잖아요. 그것만 봐도 싹수가 노란 것 같아서 절대 제 일은 부업으로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는 기도 펴지 못하는 동서들을 보면서 사람은 역시 평소에 주변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 사업을 잘 운영하면서 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할 생각이에요. 앞으로 동서들의 방해 없이 즐겁게 지낼 날들만 생각 중이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